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격국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예, 상관격 두 번째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상관격은 흉격에 들어간다고 정의를 내셔놓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다. 여기가 비길신, 길신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흉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길신이 아니다라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그래야만이 요 뒤가 말이 제대로 되니까 실제로 수기가 있다, 빼어난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문인 학사가 여기서 삼각격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비평가, 논평가가 많이 상관격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흉격은 흉격입니다. 이걸 상관기를 제대로 잘못 써먹으면 사람,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좀 성질이 고약하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한다든지 그렇죠.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이고요. 일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관격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걸 잘만 뭐라 그러죠? 그걸 조탁 두드려서 다듬어서 쓰기만 하면, 잘만 쓰면 문인 학사가 이곳에서 이 상관격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상관격 내에서도 득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관격에 여름에 태어난 나무, 목화상관격이죠. 이런 것은 수를 필요로 해요. 인성이 필요고요. 동금견화, 오늘 하나 빼드릴 텐데요. 화가 없어요. 동금에서. 그런데 할 수 없이 단어형을 찾아서 쓸 수밖에 없죠. 화가 있으면 좋은데 화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수, 인수를 쓰고요. 겨울에 태어난 금은요, 관을 쓰는 거예요. 기원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수기가 빼어난다, 더욱 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격에 비해서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뛰어나고요. 또 변화가 더욱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격이 조금 곤란한 격이니까 변화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늘도 또 변화 사주를 말씀드립니다. 상관이 화해서 재성이 된 사주라고 하시면서 제격으로서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재성을 쓸 땐 상관을 월지 있는 상관도 용신이 됩니다. 희신이죠, 희신. 오늘 사주가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희신으로서 상관을 쓰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 이제 요게 제자가 어디까지 붙냐면 이 빨간 것이 여기 끝날 때까지 됩니다. 사기후. 이 사자는 조사할 사자죠. 기후를 살피고요. 양이라고 해서 강약을 헤아리고요. 이 강약을 헤아리는 건 일주고요. 이건 기후고요. 이건 용신이죠. 희기. 용신을 희기. 반갑고 꺼리는 걸 골라내고요. 살피는 거죠. 관기순자. 이게 이 사주가 순수하다, 잡되다 라는 걸 보아서 결정을 하면, 있으면 미지우 미라고 해서 미약한 것이 더욱, 미약이 아니죠. 미세. 그랬어요. 오미. 미묘한 것이 더욱 정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가지별하라고 하는 것은 고집 부리지 말라는데, 이게 상관격 하면 무조건 첫 번째 상관격 하면 이건 안 좋아, 남을 헐뜯어 라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춘방의 사주가 바로 상관생제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월지를 잡고 있는 6월의 기운을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극하지 않으면 설해야 돼요. 그러면 극하는 기운은 이 오화가 양옆에 있으니까 이걸 용신으로 잡을 거냐 하면 풀어내서는요, 이걸 용신으로 잡으래요. 그러나
격국론에서 심 선생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관에서 설해라, 이 재성을 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럼 오히려 지난번에도 이 사주 강의를 했지만 천간으로 들어올 때 이 사주가 토만 안 들어오면 돼요. 무기토. 지금도 현재 이 사주 구조가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게 뭐예요? 겁재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재성을 겁재가 일주를 먼저, 일주보다 먼저 이 겁재가 재성을 한번 맛을 본다는 거예요. 살짝 한번 맛을 봐요. 그 다음에 무토로 넘어가니까 일주 자체가 기분이 안 좋죠. 사주 꼴을 봐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든 저러든 이 사주는 운이 잘 흘러줘서 괜찮은 사주입니다. 지난번 또 두 번째 사주가 모지부 사주예요. 모시랑의 사주부터 있죠. 이 사주요. 이것도 역시 토금 상관격이에요. 요거 역시 금이 챕니다. 왜? 월지 6월에 있어서요. 웬만하면 금이 채로 금이 채가 되죠. 왜? 좌오 묘유 월은요. 가능하면 천간에 금만 하나 떴어도 금이 채인데 이렇게 술술 토가 있으니까 금을 돕는 술토가 있으니까 금이 채다. 그래서 역시 이건 역시 재성을 써서 재성을 써서 이 프로그램에서도 어프로노도 요거는 똑같이 목수를 쓰는 사주라고 합니다. 수목을 쓰게 되겠죠. 요 실황의 사주는요 어프론과 격국론이 용신이 같은 사주입니다. 자, 다음 모지부 사주예요. 이 사주가요 목화상관격인데요. 이건 심해첨 선생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모시랑이나 모지부는 설화고가 끌고 온 거라 이 사주는 수목상관격인데요. 그러나 용신을 이 오화를 잡은 거예요. 목생화해서 지지에 있는 용신은 잡지 않죠. 그리고 이 사주가 금이 찹니다. 이 월지를 잡은 좌오묘유월이라도요. 이 옆에서 이렇게 경신금이, 신유금이 있고요. 여기 경금이 있고요. 토가 있으면요. 이 묘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금이 채라 화목용조로 흘러야 됩니다. 양년생, 이죠? 묘월에 태어나서 이 사주는 한 30년 정도 좋은 사주입니다. 그렇든 저러든 격국론에서는 오화를 용신으로 잡을 수가 없죠. 상관격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편인을 써야 될 건데 이 금체라 인수를 쓸 수 있을까요? 다음번 강의 때, 이번 강의가 아니고요. 다음번 강의 때 상관격에 폐인, 인성을 쓰는 사주가 있습니다. 인성을 용신으로 하라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인성이 용신이 아닐 것 같아요. 금이 채니까요. 사주 전체를 끌고 가는 게 금이에요. 금 오행이라 금 오행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죠. 자, 오늘 강의가 이렇습니다. 나자원의 명사주와 진용도 사주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이번엔 설화고가 개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심 선생이 추천한 사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상관이 재성으로서 화했을 때 쓰는 사주를 빼드립니다. 그러니까 상관생재를 우선으로 하는데요. 요즘은요 상관격 하면 인성을 먼저 찾아요. 왜? 상관생재를 하면 이 사람이 상관생재 하는 것보다 상관폐인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폐인 하는데 그 폐인이 억지로 되겠습니까? 구조상 그런 폐인되는 사주가 있죠. 현재까지는 상관격에 재성을 쓰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상관이 용신이냐 재성이 용신이냐라고 하면 재성이 용신입니다. 그리고 상관은 못 가요. 희신이 되겠죠. 다음번서부터는 상관격에 상관을 용신으로 안 합니다. 인수를 용신으로 하니까 관성을 희신으로 한다든지 비겁을 쓴다든지 하겠죠. 자, 이 사주까지는 오늘까지는 상관 용재 사주를 보겠습니다. 지어라고 해서 화상, 상관이 화해서 재성으로 된다. 참 괜찮은 사주죠. 그때 일주의 기운도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위수기, 빼는 기운이다. 크게.
마치 나장원, 이 사람은 장원이라는 벼슬을 장원이 된 사주입니다. 네. 자, 봅시다. 이렇게 올리고요. 갑자을의 신미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써야 될 것 같네요. 갑을 신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갑자을의 신미 자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을까요? 맞네요. 갑자을의 신미 무자 이렇습니다. 자, 이 사주도 역시 체감 볼까요? 네, 상관성이 강하죠. 네, 상관성이 강한데요. 수가 강한데 일주가 신금이고요. 이 사주가요 해미 목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이 투출해 갖고 상관격이 아주 그대로 됐죠. 상관격의 제격으로 확실히 변했죠. 그래서 화상위재, 상관이 화해서 재성이 된 사주입니다. 그래도 좋냐 나쁘냐라고 하면 운을 봐야 되겠죠. 좋고 나쁜 것은 운에 따라 틀려요. 이 사주는요, 간목이요, 플러스 한신입니다. 왜냐하면 수체에서 뭐를 먼저 써야 되나요? 우선 수가 강하니까요, 토를 먼저 쓸 것이고요. 토용의 화를 희신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사주 보면 사주에서 화가 없죠. 그럼 어떡하냐? 토는 일단 써야 됩니다. 토를 써놓고 대운에서 화와 똑같은 목을 용신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이 곧 여기서 희신이 되겠죠. 그럼 대운도 또 역시 목운으로 곧 갈 겁니다. 왜? 해 다음에 양년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축. 자, 축을만 지나면 목운과 화운으로 오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목운에 아마 장원이 된 사주일 겁니다. 자, 간두지갑. 그래서 통근어해라고 해서 해수에 통근했죠. 그 이유 간목이 들었으니까요. 그러고 또한 해 뭐였다? 미성중, 미와 국을 이루었다. 해미목국을 이룬 거 아닙니까? 묘가 빠져도 이 반국을 칩니다. 심혈정전이요. 화수위목, 수가 곧 목으로 변했다. 화지생재, 화해서 그것이 재성을 생하는 것이니 우위유정, 더욱 유정하다라고 해서 소위 상관생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금은 불기하다. 왜 그러냐면 동수로서는 불능생목, 목을 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금수상관음은 조으로서 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주가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곧 연수화목, 연수를 이어서 목이 되었다는 것은 부대생어, 그거 기다릴 필요도 없지 않냐. 그냥 목이 변했으니까, 목으로 변했으니까. 어찌 불이 전원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궁전에 우뜸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궁전 안에서 장원이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지 않았겠냐라고 해서 이건 서리법이에요. 안보라고 하면 서리법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서리법을 많이 쓰죠. 영어에서도 서리법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는 서리법을 안 쓰죠. 이 영어를, 한문을 영향을 받아서 언제까지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안중근 의사나 이런 양반들 독립운동 선언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저희는 서리법 같은 거 잘 안 써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이 명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게중심 이론으로 무게를 달면요, 월지를 장악한 해수의 영향과 연지와 시지 자수의 영향으로요, 해수, 자수죠. 사주를 끌고 가는 오행인 정조오행이 수오행이 되어 수체 토화 용조에서 토오행이 용신이고요, 화오행이 희신이에요.
그러나 천간으로 투출한 간목이요. 플러스 하셔야 돼요. 왜? 자체에 화가 없으니까요. 태운을 살피면요. 해월에 양년생 건명으로 태어나 순행함으로 차축대운을 지나고 무인대운부터는 호운이 되어서 전원이 된 명주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나장원의 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요 축대원만 지나면요. 임묘, 경진대원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화운으로 흐르겠죠. 네, 신대원도 좀 피해 되고요. 네. 하여튼 보편적으로 좋은 사주입니다. 이 정도면. 네, 지요. 또한, 어디 이르냐 하면, 재성과 상관이 유정하다라는 것은 더불어 저 위에서 화상의재, 재성과 상관이 유정한 것과 상관이 화해서 재성으로 된 것은 그 빼어난 기운을 불상상하라고 해서 위아래를 다툴 필요가 없다. 서로 뭐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라고 할 필요가 없이 재성과 상관이 유정하다는 것은 상관이 화해서 재성으로 된 것과 위아래를 다툴 필요가 없다. 마치 진용도 명이 그렇다라고 해서 용도라는 사람 이름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이 기묘 정축 병인 경인해서 기와 더불어 경이 동분 원령이 시하라라고 해서 이 축월에 태어났죠. 기토가 이 안에서 튀어나왔고요. 경금이 신금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경금과 기토가 이게 용신이에요. 바로 용신이 월지를 장악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월지가 강해서 사주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용신과 희신이 월지를 사령을 해서 좋았다라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주 구하기도 참 힘들죠. 그러나 이 체는,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체는 곧 뭐냐면 목입니다. 묘인 해서 인성이 강하죠. 인성이 강하니까 재성을 쓰고요. 또 식상을 쓰는 사주죠. 식신생재로 용신격으로도 식상생재격이 되는 사주입니다. 이 명조는 위 나장원의 명조와는 다르게 월지를 장악한 축도의 힘이 부족하죠. 그 이유는 지지로 연지 묘목과 일지 시지 인목의 영향으로 목세가 이 사주의 기운을 이끌고 있다. 제가 한문을 바꾼다는데 안 바꿨네요. 끝나고 바꿔야 되겠네요. 즉 모고행이 종조행이 돼서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무게중심 이용론으로 무게를 타라보면요. 모고행이 4.5이고요. 토오행이 4.0이에요. 그럼 목이 종조행이죠. 목체 금토형주에서 금토오행이 희신이 됐어요. 용희신이. 역시 심 선생의 말씀대로 기토와 경금이 동분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희신이 원령의 힘을 받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요. 용희신이 용력이 있고 특히 축월의 음년생 건명으로요. 역변을 흘러서 호운이 된 사주입니다. 자, 진용도명을 내드릴게요. 이런 사주가 월지를 장악한 용희신은 또 좋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술토운도 괜찮고요. 이운이 좋습니다. 토금운이 좋고요. 이 화운도 목체나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좋습니다. 사주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관생재격을 사례명조를 한 심여점 선생이 3개, 설하고가 2개 해서 모두 5개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두 번째가 이제 상관폐인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상관폐인격은 참 똑똑한 사람이 많죠.
여기서 이제 문인학사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